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학래입니다. 이경일 대표님께서 강의를 워낙에 열광을 해주셔서 지금 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마이크가 막 탓해요. 이 온기를 제가 이어받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온톨로지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 탐색과 추론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저는 말이 느립니다. 그렇게 빠른 편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상당히 제 키가 작잖아요. 그라운딩과 관련된 얘기예요. 위에 에이전틱 AI나 렉이나 상당히 좋은 기술들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AI가 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날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밑에서 더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하고 이경열 대표님 인연을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운전 면허를 딴 게 대학원 처음 이제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 면허를 따고 중고차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 말을 해줬어요. 운전은 스틱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오토를 샀습니다. 자기가 무슨 이렇게 브래드 피트처럼 운전할 것도 아니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운전의 맛은 스틱이지 이렇게 했을 때 웃으신 분은 적어도 저하고 약간 문화적인 시대적인 이런 게 비슷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조금 주니어인 분들은 무슨 얘기지? 이럴 거예요.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온톨로지라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당히 오래됐지만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온톨로지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 시작할 때 온톨로지라는 기술, 시멘트 웹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0년대 거의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저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월드와이드 웹에서 시멘틱 웹으로라고 하는 저 책에서 아마도 국내에서는 시멘틱 웹을 가장 최초로 소개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저런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대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연구를 했고요. 연구를 하면서 저는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학자였느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 좀 이렇게 있는 친구가 저고요.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탐 그루버예요. 혹시 탐 그루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제가 뒤에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애플의 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상당히 온톨로지 분야에서는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제 지도 교수나 존 브레슬린 이런 사람들은 온톨로지를 얘기하고 온톨로지 기술을 다루고 싶었는데 상당히 프랙티컬하게 접근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실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저 역시 그런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LM을 빠질 수 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MIT 자료에 의하면 60% 이상, 70% 이상이 LLM 그리고 생성형 AI 쓴다고 하거든요. 정말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쓰기 전에는 좀 생각도 하고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온 거 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MIT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LLM을 쓰는 집단하고 그냥 아무 LLM을 쓰지 않는 집단을 나눈 다음에 에세이를 써봐라 그랬더니 LLM을 쓴 집단들은 본인이 쓴 걸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본인이 쓴 에세이에 대해서 충성심도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이 그림하고 너무 맞다. 그리고 저도 이쪽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 쓰면서 이제 느껴보는 게 이런 거예요. 과연 정말 산업 현장이나 개인의 삶이 LLM이나 생성형 AI로 우리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 이 정도일까? 제가 겪은 거예요. 왼쪽은 제가 지난 주말에 겪은 거거든요.
웹이나 앱에서 끊임없이 제가 클로드에서 conversation not found라고 하는 오류를 하루 종일 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제가 멘붕이 될 정도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겪은 사람도 있지만 겪은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공식적인 메일을 받았으니까. 오른쪽은 제 패친인데요. 처음에 저 이거 보고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본인이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에 데이터베이스가 지워졌다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LLM에다 남겼더니 이렇게 답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지웠는데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LLM이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접 개발하시거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다면 이 차트를 보시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너무 좋다라고 하고 우리 비즈니스부터 삶을 바꾼다고는 하나 챗봇을 통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갭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떴습니다. 예를 들어 MIT에서 또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제너레이션 AI를 가지고 프로젝트 해보면 파일러 거의 다 실패해요. 95% 정도 실패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팀 오랄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AI가 그냥 아주 노멀한 그런 AI로 남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지금 있는 AI, 우리가 보고 있는 생성형 AI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이제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LLM과 관련된 제너레이션 AI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 곡선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연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LLM에 대해서 설명력이라든가 아니면 에큐리시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나온다는 게 한계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라운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온톨로지의 개념이나 혹은 좀 복잡한 얘기 그런 거보다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몇 개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학적인 그런 존재론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온톨로지의 대부분요 공학적 어프로치입니다. 엔지니어링입니다. 제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온톨로지는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했을지언정 지금 우리는 컴퓨터 공학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다만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는 포멀하다는 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explicit specification이라는 것은 명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를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유를 했을 때 서로 거기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컨셉을 막 그렸을 때 이건 내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저 개념화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상세한 거를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드로잉이나 스케치 단계에서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인식해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워딩 하나로 제가 카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뭔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는 개념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온톨로지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추상화를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린 거를 우리는 온톨로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연결되는 게 이제 그래프예요. 온톨로지 자체는 사실은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온톨로지를 공학적으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저렇게 그래프 구조를 만들어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노드와 노드가 연결된 걸 우리는 연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그 그래프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조금씩 입력해 준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지식 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것도 이제 지식 그래프일 거고요. 다만 이제부터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멘틱 웹 온톨로지 한 30년 됐거든요. 30년 됐는데 과연 실패했느냐? 시멘틱 웹은 상당히 탑다운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많았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만 한국에서 우리는 표준을 만들 시기에 우리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었거든요. 미스매치였죠. 그러면서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욕한 건 아니고요.
안 돌아간다 이거. 그게 한 15년 정도 돌아갔던 것 같아요. 뭐 솔트록스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혹은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가장 바틀렉은 저는 데이터였다고 봅니다. 이런 활동이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상상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데이터는 저희가 구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저희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텍스트를 하나하나 어노테이션 한다고 했거든요, 손으로. 그 시기에 과연 이게 동작했겠느냐, 뭐 그런 이제 살짝의 변명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온톨로지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고 해요. 지식을 한번 표현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온톨로지는 사실은 진화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한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에 대해서 온톨로지 만들으세요 하고 모델링 해보세요. 그럼 다 저렇게 모델링을 했어요. 비슷하게. 가장 큰 특징, 저도 저런 이미지 썼던 것 같은데, 자동차와 토이 자동차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그때 그림을 뭘 그렸냐면 저 중간에 있는 풀 타입을 넣었어요. 휘발유를 쓰면 진짜 자동차고 안 쓰면 토이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속성이 하나의 차이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테슬라는 자동차입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2000년대 모델링 기준으로 얘기하면 테슬라는 자동차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델을 온톨로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온톨로지라고 하는 모델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온톨로지는 계속 진화를 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온톨로지 모델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팔란티어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에 저도 이제 여러 미팅을 통해서 만났었는데 국내에서 저는 팔란티어를 다시 봤던 거는 주식이더라고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고 여기 누군가 투자를 하셨겠죠. 좋은 그림 같아요, 여전히. 저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건데, 팔란티어가 제가 알고 있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온톨로지가 단순히 정적인 그런 모델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런 부분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네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동적으로 온톨로지 모델을 다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적인 모델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쓰고 있는 로직에 대해서 다시 추론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기능들을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아까 전장에서도 이경일 대표님 발표에서도 잠깐 표현이 되는데 시멘틱 레이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멘틱 레이어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온톨로지의 역할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면 그럼 팔란티어는 정말 비싸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도입 비용, 유지 비용, 라이선스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 팔란티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이 우리가 따라하지 못할 그 정도의 그런 기술이냐? 그럴 수 있죠. 20년 이상을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팔란티어가 완전히 모든 사람이 못 따라가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왼쪽에다 표를 보여드린 건 정말 이제 철학적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가 온톨로지를 어떻게 해석해라, 그릴 때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조금 희석됐지만 애플이 시리라는 거를 인수를 해서 시리닷컴을 인수를 해서 특허를 냈을 때 만들었던 게 액티브 온톨로지예요. 액티브 온톨로지라고 하는 이 특허를 만들면서 이 밑에 쪽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있어요. 지금 챗봇하고 상당히 비슷하겠죠. 근데 이 밑에 보시면 태스크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태스크, 플랜, 액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허 안에 있고 이 그림과 기술을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완전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이 잘 조합되어 있고 공학적으로 잘 완성도로 만든 그런 특징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그럼 LLM은 제가 겪었던 그런 어려움,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 LLM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LLM을 가지고 LLM이 할 수 있다, 그래서 LLM으로 다 쫓아갈 거냐, 아니면 LLM이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연의 일치인데 저 아테네 학당이 누가 만든 거야? 이 질문을, 우연의 일치죠. 아까 이경일 대표님은 사진을 보여줬고요. 저 누가 만든 거야를 챗GPT부터 이렇게 질문을 던져. 물론 리턴되는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제미나이 같은 건 유튜브를 하나 찾아줘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면 저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은 제일 짧은 게 3.5초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LLM을 느끼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뭔가 질문을 했는데 3.5초가 걸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실은 욕을 했죠. 이거 왜 안 나와? 이렇게 했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반응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거 그대로 구글 검색을 하면요, 제가 스타바치를 딱 치면 0.6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계속 익스큐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쩌면 LLM의 장점이고, 그게 바로 어디에 연결되냐면 온톨로지 구축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한 반어적인 해석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온톨로지나 그래프 기술은 비싸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 어마어마한 게 투입되어 있는 모델 하나를 서비스에 투입하는 이 비용으로 온톨로지가 얼마입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비싸다고 말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정 기술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LLM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온톨로지나 아니면 아주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볼 그런 시점이 된 거고요. 온톨로지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이었던 부분은 구축하기 힘들고 정확해야 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구축할 수 없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환각을 LLM에서 보면서 익스큐즈 해줘요. 그러면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술이 반드시 세상에 대한 모든 팩트 100% 맞는 것만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온톨로지 자체도 이볼브 할 수 있고요. 처음에 온톨로지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이 80%였다가 85%, 90% 올라가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완벽한 걸 만들어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런 그 심장과 관련된 거는 너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스노우메드나 갈렌 이런 온톨로지가 이미 있습니다. 의료 체계에서는 이런 식의 아주 정합성이 높은 온톨로지도 필요하지만 제가 왼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굿이너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LLM하고 연동을 하는 그 여지에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온톨로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벌브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키데이터입니다. 전 세계에 언어가 다른 위키피디어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위키피디어에 있는 데이터들 상당 부분을 메타데이터로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를 부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위키데이터가 항상 100% 정확합니까? 할 때 그러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와 온톨로지를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익스큐즈를 줘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맞닥뜨릴 내용이에요. 혹시 네오포제이나 관련 회사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 툴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 툴이 하는 바는 제가 어떤 파일 PDF나 CSV 파일을 입력을 하면 얘가 지식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까지 대화해 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의 지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LLM에 환각이 있는 줄 알아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도 압니다. 그런데 환각이 있는 LLM에 자동적으로 그래프를 생성을 하라고 해서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한다. 그러면 여전히 환각이 있겠죠. 팔란티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팔란티어가 어디까지 그게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팔란티어는 온톨로지 모델과 그래프를 구축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검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논문과 연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한 번에 자동으로 LLM을 이용해서 온톨로지를 바로 만들겠다. 그거는 익스큐즈 할 영역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확률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영역이라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비즈니스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라운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앞에 있는 거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EO 레벨이라고 하면 그런 거는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직접 보고 계신다면 그치요. 이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록원에 있는 데이터거든요. 기록원에 있는 기술 지침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우리가 대중소라는 분류를 만들어요. 그럴 때 대 없이 중소를 만들진 않죠. 하지만 여긴 공식적인 기술 지침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걸 학습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로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이용해서 만든 데이터거든요. 사실은 이 데이터는 굉장히 잘 만든 데이터예요. 기록 분야에서 저는 이렇게 잘 정리한 데이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어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건 사람만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처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깨끗하지 않으면 학습을 더 많이 하든 뭔가를 더 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 품질과 기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공공 데이터거든요.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품질 관리나 표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게 미흡할 뿐이라는 거죠. 공공 데이터와 관련돼서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은요. 우리는 레이어를 두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 레이어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데이터들, 실제 도메인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만 생각하지 메타데이터 그리고 포털 수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고요. 공공 데이터 품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공공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기관에서의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의 데이터의 품질은 메타데이터까지만 가요. 실제 데이터 값,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열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값이 정교가 됐는지 안 했는지 잘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제 아무리 좋은 레그를 붙인다라고 해도 그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결국은 앞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AI가 바로 쓸 거예요. 그러면서 AI 레디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발표도 했고 저도 이제 일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술, 지켜야 되는 표준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이 없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보다 빠르게 스키마호그하고 디캣이라고 하는 표준을 적용을 했어요. 다만 문제는 두 가지 형태가 다릅니다.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 하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값도 다르게 하고요. 한 10년 전부터 이 데이터, RDF 데이터 제공해 줬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신텍스 에러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RDF라는 표준은 적용했다고 하는데 데이터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AI가 나올 거냐, 기술이 더 좋아지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결국은 온톨로지나 지식 그래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 연결된 걸 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 우리가 하나 이제 꿈을 꿔보죠. 그래서 제가 모빌리티를 넣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였던 거에서 서로 다른 객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다만 일부만 연결되어 있고 일부는 전부 다 비전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데이터 연결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건 누가 풀 거냐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연결하고 푸는 게 결국은 온톨로지나 지식 그래프의 영역이라는 거고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되게 거대하게 몇백 기가 되는 그런 데이터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혹은 공공 데이터 그리고 기업에서 갖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CSV나 파일 형태의 데이터부터 데이터의 정규화가 잘 되면 데이터의 연결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온톨로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넘겨가면 데이터 셋 사이에 연결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일상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데이터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연결 체계가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LLM이 나중에 이제 월드 모델로 확장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월드 모델에는
더 정확하고 규격화되고 구조화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걸 간단히 이제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저희는 우리 일상에 있는 데이터 먼저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간다거나 전입을 갈 때 우리는 분명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데이터는 어떤 형식으로도 제공되죠. 근데 그 제공되는 방식을 그래프 형태로 연결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에 대한 온톨로지, 행정기관의 온톨로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피해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제 분석도 했었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공공데이터에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있는 전체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통합을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작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쭉 했고, 저희가 TTA의 표준의 3종 표준을 낸 다음에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쉐논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메인 지식, 통합 지식 그래프, 그리고 LM 같은 알고리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잠깐 간단하게만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서로 다른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찾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럼 수준까지 저희는 정제 표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컬럼이 들어간 데이터, 그러면 오른쪽에 어느 포털에서 왔는지, 기관마다 어떤 데이터를 몇 건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하며 데이터가 어디까지 필터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라이브하게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부터 시작해서 20개 포털을 다닐 일이 없어요. 여기서 다 한 번에 검색이 되고 소스 데이터는 바로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같은 데이터 포털에 가서 아무리 입력을 해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석 시나리오는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포털들은 그냥 키워드만 받아서 동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 자연어로 입력을 쭉 합니다. 이런 거 데이터 분석해줘. 그러면 LLM을 이용해서 저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정보는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라는 건, 이건 LLM으로 생성을 해요. 당연히 여기는 환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환각을 어떻게 줄이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맵 설치라고 하는 그 안에는 실제 데이터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이런 키워드는 나는 꼭 필요해, 요 정도로 선택을 하면 검색을 해주고요. 실제 있는 데이터만 찾다 보니까 환각이 제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저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적합도는 몇 %다, 67%다, 90%다,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실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고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거는 이제 복합 추론을 하는 예제거든요. 실제 이제 지식 그래프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동작구 전기 충전소 위치를 좀 분석해줘. 그러면 전체가 전부 다 온톨로지 기반의 지식 그래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LLM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런 분석을 쭉 해주고요. 인사이트를 찾아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요. 맵으로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당연히 저희는 모든 거를 스파클 쿼리라고 하는 쿼리 형태로 레그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런 거죠. 사용자가 단순히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하고 별도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고 나면 그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까지 보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복합 쿼리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면적 대비 버스 정류장하고 복지 수급자 비율 이러면 적어도 한 5개 정도의 데이터가 한 번에 묶여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을 하면 추론된 결과를 쭉 보여주는데, 이 추론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한 거에 대해서 뒤에 저희가 추론 로직을 쫙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저희가 뽑아낸 데이터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데모를 저희가 서비스를 실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모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조금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LLM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와 LLM의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LM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LM이 아닌 차별에 대한 영역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를 온톨로지 구조로 만든 상태에서 챗GPT거든요. 쟤는 챗GPT에 만약에 저희 복지 수급 비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질문하면 결국은 저기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 없는 조합의 데이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희는 저런 기술을 위쪽으로 또 온톨로지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이쪽까지 끌고 오면 한 번에 분석할 수 있고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LLM과 온톨로지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뭐 저도 이제 온톨로지나 지식 그래프를 했기 때문에 저 인공지능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우리의 허들은 물론 국가대표 AI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허들 중에 한 부분은 텍스트 중심의 LLM은 정말 많이 발전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태뷸러 형태의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 그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데이터 엔지니어는 정말 적고요. AI 엔지니어만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 한 명이라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데이터 중심으로 그라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데이터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살아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있는 데이터를 바로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에 붙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어야 되고 참조 가능한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AI와 온톨로지를 여러분들이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공공 데이터 정책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른 데서 소개를 하고요. 요게 한 1분 정도 되는데 저 로봇이 너무 멋있잖아요. 저걸 타고 소리는 안 나오는데 저 마트 가자고 하거든요. 쇼핑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게 LLM이 될지 쟤는 AI가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온톨로지는 이 마차 같지는 않아요. 마차는 아마 여러분들의 데이터일 거고요. 여러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끌려가지도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AI 좋은데 이제 한 번만 되돌아봐서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에 더 그라운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도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